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바로 에이전트 AI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가져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보안 문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에이전트 AI라는 게 사람 지시 없이도 알아서 API도 부르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뒤지고 여러 시스템을 막 넘나들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승인 버튼을 안 누르는데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진짜 나 누구요 하고 증명하는 거 또 어디까지 접근해도 돼? 이 권한 관리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세큐리티 블랙보드 글 있잖아요. MCP, OOS 2.1, PKC 그리고 AI 인가의 미래 이걸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 아, 그 글이요? 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새로운 기술 표준들, MCP니 OOS니 하는 것들이 자율적인 AI 에이전트 보안, 특히 그 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가 아직 좀 부족한지 이걸 같이 이해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AI 에이전트들은 단순 작업 수행을 넘어서요. 실행 중에 자기가 어떤 도구를 쓸지 막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스스로요? 네, 사람 감독 없이 혼자 작동하고 심지어 다른 AI 에이전트랑 막 협업까지 하거든요. 와, 그건 편리하긴 한데, 편리하죠. 근데 이게 동시에 보안 사고 터졌을 때 이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또 예상 못한 접근을 어떻게 막나, 이런 게 훨씬 복잡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표준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에이전트가 어떤 보호된 자원, 뭐 예를 들어 API나 데이터 같은 거에 접근 권한을 어떻게 요청하고 받는지 그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여기서 이제 핵심 기술로 오하우스 2.1하고 PKC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오하우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PKC는 조금 생소하네요. 그럼 이 MCP 사양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좀 실용적인가요? 네, 접근 방식이 꽤 실용적이에요. 뭐랄까 아주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걸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아, 기존 거요? 네, 복잡한 접근 제어 결정은 이미 검증된 오하우스 2.1 기반의 인가 서버라는 곳에 맡겨버리고요. 아예 맡기는군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는 PRM, 그러니까 보호된 리소스 메타데이터라는 일종의 설명서를 보고 아, 이 자원에 접근하려면 이런 권한이 필요하구나. 저기 인가 서버에 물어봐야겠네.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설명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PKC라는 기술로 그 권한 얻는 과정, 즉 토큰 받는 과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니까 구현 부담이 좀 덜하죠. 그 PKC, Proof Key for Code Exchange 이거요? 이게 왜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기존 오하우스에도 뭐 코드 같은 걸 쓰지 않았나요? 아,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존 오하우스 흐름에도 인가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탈취되면 공격자가 그걸로 토큰을 받아갈 위험이 있었거든요. 아하, 가로채기 위험. 맞습니다. PKC는 바로 그 문제를 막아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에이전트가 처음에 요청 보낼 때 자물쇠 같은 걸 같이 보내요. 이걸 코드 챌린지라고 하고요. 자물쇠요? 네. 나중에 인가 코드를 토큰으로 바꿀 때 오직 자기만 아는 열쇠. 이걸 코드 베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열쇠를 제시해야만 교환이 되는 거죠. 아하, 비밀학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추가 인증인 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비밀번호 관리가 되지만 AI 에이전트는 이런 비밀값, 즉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PKC 방식이 중간 탈취 공격을 막는데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MCP랑 PKC를 쓰는 실제 흐름을 예로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어이, 지난달 판매 보고서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에이전트가 보고서 API, 그러니까 MCP 서버에 요청을 딱 보냅니다. 처음엔 당연히 권한이 없겠죠. 없겠죠? 그럼 서버는 접근 불가, 40156 이러면서 여기 가서 필요한 권한이 뭔지 알아보세요 하고 PRM 문서 주소를 알려줘요. 아까 그 설명서 주소. 네, 그럼 에이전트는 그 PRM을 딱 읽어보고 아,
sales-report-read 이런 권한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건 A 회사 인가 서버로 가야 하는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죠.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PKC 자물쇠를 포함해서 OAuth 2.1 인가 흐름을 시작해요. 뭐 필요하다면 중간에 사용자 동의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드디어 토큰을 받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토큰을 가지고 다시 보고서 API에 요청하면 이제 서버가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서 보고서를 주는 거죠. 확실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그런데요, 그 글에서는 이 MCP 사양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비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 에이전트가 인가 서버에 저 진짜 그 에이전트 맞아요 라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인증 부분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인가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PK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는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네, 그렇죠. 자물쇠랑 열쇠. 네. 하지만 애초에 그 토큰을 달라고 요청하는 애가 누구인지는 증명해주지 못해요. 즉, 인가 흐름 자체는 안전해졌는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가짜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이 흐름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요청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권한을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클라이언트 인증, 다시 말해 에이전트 자체의 신원 확인 없이는 인가만 가지고는 이게 반쪽짜리 보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냐 너, 인증, 이걸 먼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인가, 이걸 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 신호는 어떻게 확인하죠? 사람처럼 아이디 비번을 줄 수도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인프라 기반 신원 확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프라 기반 신원 확인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용어는 좀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한테 직접 비밀번호 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에이전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환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AWS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 자체가 에이전트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방식이에요. 환경이 보증을요? 네,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IAM 역할이라든지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계정 토큰 같은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에이전트가 사는 안전한 집이 그 에이전트의 신분증 역할을 대신해주는 셈이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안전한 집이 신분증.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면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기기의 보안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지금 이게 개발 환경인지 실제 운용 환경인지 같은 조건을 따져서 접근 권한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조건부 접근 정책까지 같이 쓰면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접근 정책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안전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AI 플랫폼을 직접 만들거나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 논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글에서도 몇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한 PAMS, 그 설명서를 꼭 사용해서 리소스 접근 요구사항을 표준화하라는 거고요. 네, 표준화. 둘째, OAuth 2.1이란 PKC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필수군요. 그리고 셋째, 토큰은 가능한 한 짧은 유효기간으로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넷째, 인프라 기반 방식으로 에이전트, 즉 클라이언트를 꼭 인증하라는 거고요. 네, 인증. 다섯째, 또 말씀드린 조건부 접근 정책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광범위한 로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로깅까지. 단순히 기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영할 기반을 다지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MCAP-INTOS 사양과 OAuth 2.1, PKESE는 AI 에이전트가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즉 인가를 표준화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큰 진전이죠. 에이전트가 일관되고 안전하게 리소스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확실하게 식별하는 인증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증이 먼저다. 네, 특히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어떻게 증명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정말 이제 막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된 뜨거운 분야예요. 오아스 2.1과 PKSE가 물론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진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에이전트 자체를 강력하게 인증하는 모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기반 신원 확인과 동적 정책의 결합,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인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AI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 시스템 깊숙이 들어와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텐데요. 단순히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걸 넘어서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에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특히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네요.